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는 인사말로 끼니를 챙겼는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 끼 한 끼 풍족하게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누구를 만나든 식사는 했는지 물어보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서로 나눠 먹는 정이라는 게 넘치는 시대였죠. 요즘에는 국가적인 복지와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끼니를 굶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움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쌀나눔 뒤주를 설치한 것인데요. 평택시 포승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사랑의 도깨비 쌀 뒤주로 쌀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 있고 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오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택시 포승읍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시 그리고 청주 용암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르지만 오직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중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쌀뒤주의 경우에는 한 번도 바닥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쌀을 퍼가는 어려운 이웃들도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분들을 위해 양심껏 적당한 양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매주 꾸준히 쌀을 몰래 가져다 놓는 기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남원의 쌀뒤주에서는 1인 1팩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감시는 하지 않고 오직 양심에 맡기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운영하지 못하는 방식인 것이죠. 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찾기 어려워졌을 뿐 다른 방식으로 어디선가 여전히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생들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며 다른 나라는 어떤가 싶어서 한국을 찾아보다가 신기한 것을 알게 됐어. 그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는데 그것을 아무나 기부를 하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기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중요한 건 수년째 텅텅 빈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지가 잘 된다고 해. 기부도 충분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지. 빠른 경제 발전에 경쟁적인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문화가 보통의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방역을 검색하다 관련 소식을 알게 돼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로마의 실직자가 폭증하고 있어. 다시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서로의 아이폰을 탐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한국도 경제 위기에 처했을 텐데 아직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방식이라면 이탈리아에서는 반나절 만에 모든 것이 없어질 거야. 선행을 널리 광고할 수 없는 기부를 할 사람은 없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유지됐다면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조용히 가져가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 텐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받는 기부가 끝없이 유지될 리가 없어. 기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실행하는 것은 정말로 귀찮고 지루하거든. 지난달에 집 앞에 있는 택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들 생일 선물로 에어팟을 샀는데 물건 도착하고 집을 비운 4시간 만에 도난당했다. 시청에서 검증 없이 식료품을 나눠주면 10분 만에 완벽히 사라질 거야.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데 지역 내 작은 규모의 기부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트럼프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면 경제라도 살려내라.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한국인들은 동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를 현실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유지될지 어떻게 끝이 날지 알게 되면 공유해줘.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 유지될 리가 없지. 공짜라면 트럭에 실어갈 사람은 넘쳐날 거야. 분명 쌀을 가져가는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나눠주겠지. 적어도 미국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냥 가져가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아시아에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의식이 있어서 불특정 빈민을 위한 나눔이 가능한 것 같아. 사실 가난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는 기부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거든. 일단 가져오고 생각할 일이다. 식료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잘못한 일도 아니잖아.
마트에 가기는 귀찮아도 그냥 나눠준다면 지금 바로 시동 건다. 뉴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일단 기부하겠다고 10년 동안 쌀을 계속 가져다는 주는 멍청이가 있을 리 없지.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 살아서 가능한 일이지. 요즘 지하철을 타면 뉴욕의 노숙자가 2배는 되어버린 것 같아.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나누고 있다. 하지만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정말 가난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 쌀을 가져다가 판매해버리면 완벽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야. 자본금 없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내가 한국에 있다면 당장에 출발할 텐데. 돈을 그냥 나눠주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이 바보다. 지금 영국 정부는 이주민들과 노숙자들을 지원할 자원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바이러스와 빈곤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발전에 경쟁적이고 치열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누고 있다. 스페인에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움직일지도 몰라. 올해 노숙자의 증가세가 길거리에서 체감될 정도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